자,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고 있는 일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1학년도하고 올해 2022학년도에 각각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 수업했던 생물정보학과 파이썬 수업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 서울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수학과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특목고입니다. 학생들은 1학년 때 정보과학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에 코딩 교육을 배웁니다. 코딩 교육을 배울 때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1학년 때 생물 수업을 듣는데, 생물 수업에는 보통 학교에서 3학년 생명과학 2 시간에 듣는 거를 1학년 때 듣습니다. 즉,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고, 이 유전 정보가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생물정보학 수업은 2학년과 3학년 수업입니다. 즉, 1학년 때 학생들이 파이썬에 대해서 배웠고, 유전 정보의 발현이나 유전 정보의 저장, 그 다음에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배워서,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물정보학과 파이썬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학기 동안 생물정보학과 파이썬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수학과학 정보과에서 다양한 창의융합 특강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합니다. 창의융합 특강은 일반 학교에서는 개설이 되지 않는 건데,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선생님들 나름대로 정규 교육과정 말고 창의융합 특강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가르치고 싶고 또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융합 특강이 제가 이 수업을 개설하기 전에는 정보, 과학, 화학에선 개설이 되고 있었지만 생물학에선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개설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도 요구가 있어서 생물정보과 파이썬에 대해서 수업을 만들고 개설을 하게 되었고, 작년과 올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생물정보학과 파이썬은 보시는 것과 같이 컴퓨터과학, 화학, 생화학, 생물학, 통계학, 수학, 공학이 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특히 생물정보학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물학과 정보학이 굉장히 밀접하게 융합되어 있는 학문으로서 제가 이 강의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물정보학 수업을 준비할 때 생물정보학 이론만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얻고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추출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타이틀을 생물정보학이라고 정하지 않고 생물정보학과 파이썬이라고 타이틀을 정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대해서 우선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썬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들어본 선생님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여기 있는 것처럼 배우기 쉽고 아주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 수업에도 이러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는데, 그런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바이오 파이썬입니다. 바이오 파이썬을 통해서 생물정보학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우선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기 이전에, 그리고 이 수업에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한번 파이썬에 관심이 있어서 직무연수로 파이썬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 수업을 들었던 게 이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유용한 라이브러리인 바이오 파이썬이 있다라고 했는데,
수업을 준비하는 도중에 바이오 파이썬을 알았던 게 이 수업을 준비하는 데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이 수업을 굉장히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제가 임용이 된 이후에 새롭게 뜬 학문이라서 제가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수업 공부할 때 활용을 했던 건 이론적인 수업을 위해서 생물정보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고요. 이건 아주 좀 오래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생물정보학에 관련된 책이 많이 나옵니다. 이 생물정보학 책은 아까도 말했듯이 파이썬을 많이 활용하는 문헌 서적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파이썬을 직접 생물정보학에 대해서 학습하고 직접 코딩을 통해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물정보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생물정보학에 대한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하나가 NCBI가 있습니다. 이런 NCBI나 또는 유니프로트라고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이 웹사이트도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기 전에는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여기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지만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따로따로 공부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화면은 NCBI라고 미국에서 미국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며 여기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리고 유용한 파일뿐만 아니라 생물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블라스트나 또는 다중염기 서열, 정렬 등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엔트레즈라고 하는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파이썬을 통해서 직접 파일을 다운받지 않고 직접 프로그래밍 상에서 서버에 연결해서 서버에서 직접 파일에 접근해서 유용한 정보를 바로바로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NCBI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볼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한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 우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정보는 우리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학생들이 접근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파이썬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활용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유니프로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니프로트라고 하는 사이트는 따로 단백질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공짜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도 단백질에 대한 파일을 제공을 하고 또 블라스트나 또는 다중염기 서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아까 말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는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웹사이트고요. 이 정보들도 전부 다 파이썬을 통해서 접근을 통할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했고 이런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어떤 플랫폼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수업 플랫폼은 여러분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을 가장 먼저 활용을 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수업 자료 게시와 그 다음에 과제를 부과할 수 있는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다음에 설명할 파이썬 코딩 플랫폼인 콜앱하고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을 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과제를 부과하고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을 하고 과제를 제출할 때 이거를 사용했고 아까도 말했듯이 콜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동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콜앱입니다. 콜앱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고요. 이 콜앱에서는 파이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에 파이썬을 깔지 않아도 웹 환경에서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콜앱은 코드셀하고 텍스트셀을 제공합니다. 텍스트셀은 뭐냐면
우리가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나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따로 보여주기 힘든데 같은 화면에서 텍스트 화면으로 보여주고 또는 코딩 셀이 또 따로 있어 학생들이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랩이라고 하는 파일을 통해서 제가 작성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유용한 주석이나 또는 제가 예시로 만든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과제를 코딩을 해서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랩을 활용을 했고요. 좀 이따 가시면 코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코랩에 대한 결과나 그런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코랩을 우리가 생물정보학과 파이썬 수업에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했는데 바이오 파이썬은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생물정보학 파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명한 사람이 만든 겁니다. 누군가가 좋은 전문가들이 만든 거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생물정보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파이썬을 통해서 아까 봤던 NCBI나 유니프로트 사이트에 접근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업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을 했고요.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는 생물정보학을 소개했습니다. 생물정보학이 무엇인지, 바이오 파이썬이 무엇인지, 여기 생물정보학에 활용한 NCBI나 유니프로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생물정보학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여덟 번째 3차 시간은 생물정보학 이론과 실제 코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는 코랩 및 생물정보학 관련 사이트 여러 가지를 활용을 했고요. 생물정보학 파일을 직접 얻고 여기에서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추출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중염기 서열 정렬이나 개통수를 작성하고 또는 블라스트를 하거나 엔트레즈를 활용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학생들에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차시부터 13차시까지는 생물정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자기들이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정한 거를 어떻게 생물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활용할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실제적으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코딩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이론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이론들에 대해서 쭉 배웁니다. 여기 이 화면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는 우리가 DNA에서 어떻게 염기 서열을 얻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염기 서열을 어떻게 얻는지와 이 염기 서열을 얻어서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 차시는 첫 번째 시간에서 생물정보학을 소개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동영상 시청을 하는 데 있어서 나왔던 것이 있는데 그걸 학생들이 쉽게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동영상과 이 수업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개인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밝혀서 이 유전자가 그 레퍼런스 DNA, 레퍼런스 유전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는 유전자와 비교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유전자가 무엇이고 그 특이한 유전자를 통해서 나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이런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코딩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리게 하는 과제인데요. 이거는 염기 서열을 읽으면 이 염기 서열이 완전히 100% 옳게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그는 오류율이 있는데 그 오류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는지를 학생들이 코딩을 통해서 파일을 읽어서 코딩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6차시 수업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직접 학생들이 아미노산
이나 단백질 염기 서열을 얻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다중염기 서열 정렬을 하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여기에서도 다중염기 서열 정렬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기서부터 어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이 과정을 학생들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개통수가 여기 보면 오른쪽 아래 그림에 개통수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러한 개통수를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는 미리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있는데 다른 동물과 사람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얼마나 비슷한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통수인데 이 개통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유용한 정보를 통해서 이런 시퀀스 로고 등을 그려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고요. 이런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건 2021학년도에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수행했던 프로젝트고요. 프로젝트는 이게 한 개 반에서 두 개 반을 운영을 했는데 한 개 반에서 네 개 조에서 각각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봤던 학생들이 봤던 개통수를 그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는 2K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 않은 것도 학생들이 잘 찾아서 분석을 했던 내용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도 보면은 개통수가 나오고 시퀀스 로고도 이렇게 나오고 또는 다트플랫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거밖에 없는데 올해는 지금 아직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일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저희 학교에서는 창의융합 연구나 졸업 논문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주제를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창의융합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생물정보학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변이 연구 및 예측 알고리즘 제작을 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제 수업을 듣고 이거를 진행을 했고요. 또는 3학년 졸업 논문에서도 맨 위에 있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졸업 논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좀 회색으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수업을 듣는 학생은 아니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도 이런 생물정보학을 바탕으로 연구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생물정보학 파이썬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연구활동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2022학년도 올해 R&E 학생들이 발표한 주제인데 R&E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대학교 교수와 조교한테 찾아가서 실제 대학교에서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주제를 통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여기 주제를 보시면 제가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도에도 이러한 학생들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학생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해서 학생들 설문지를 돌렸던 내용입니다. 이 설문 결과를 보시면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프로젝트 주제를 어떻게 잡을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를 뼈아프게 이렇게 꼬집은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그 내용이나 이론과 실습을 반복적으로 해서 바이오 파이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좋았다고 한 학생들도 있고 이해가 좋았다고 한 학생들도 있었던 반면에 진도가 너무 빠르고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미있었다라는 학생도 있었고 마지막에도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좀 예시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를 보고 제가 수업을 했던 게 그래도 학생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올해도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생물정보학과 파이썬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수업을 짜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했었고 또 제가 이 수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전혀 없는 거라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러 고민을 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수업을 고쳐나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작년과 올해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작년과 올해도 수업이 내용이 조금씩 바뀐 것도 있고 올해 수업한 거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수업이 좀 많이 바뀌고 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 서울과학고에 있는 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